민주당 내 법사위원들, 이 강성 의원들의 주도로 이런 일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탄핵에 찬성하는 힘을 실어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도 충분히 갈아치울 수 있다. 탄핵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해석이 가능한 그런 SNS를 어제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황대진 논설위원님, 당 대표가 얘기했으니 당론으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글쎄, 당론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까요. 네. 의원총회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아직 정식 당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사실 이 이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할 때 이게 지도부에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 이제 법사위 사람들이, 네. 법사위원들이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그 김병기 원내대표나 원내 지도부하고도 별로 상의하지 않고 네네. 이렇게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처음에 이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법사위에서 이제 주도해서 한 건데 나중에 지금 이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저녁에 올린 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걸 약간 추인해주는 이런 식이 된 것 같아요. 받아들여주는, 약간 추인해주는 식이 된 건데 과연 이게 탄핵까지 안 나오면 탄핵하겠다 이러는 건데 네. 탄핵까지 갈 사유가 될 수 있을지도 일단 의문이고 네네. 그 탄핵 사유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직무 수행을 하면서 네. 헌법과 법률에 위반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국회 청문회에 불렀는데 그 청문회 나오라고 하는 것도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건데 사실 재판에 대해서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도록 또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곧바로 탄핵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네.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그 탄핵 소추 요건이 3분의 1이면 발의를 하고 제적 네. 과반수면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고 네. 여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한 차례 부른 적이 있어요, 청문회. 5월 14일 날 그때 야당이었죠. 그땐 야당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여당이란 말이죠. 여당이 그것도 엄청난 힘을 가진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법원의 입장은 지난 5월 14일 때처럼 그때 청문회 때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지기현 부장판사 등등 지금 법사위원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그 청문회 때 증인을 신청했던 그 사람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여러 부담을 안고 결국 탄핵할 겁니까? 탄핵까지는 아직 결정이 못한 거죠. 네. 우리 김기표 의원도 말을 했지만 탄핵이라는 거는 정치적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네. 이게 행정적으로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야지 사실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는 탄핵 절차에 들어갔는데 기각이 된다라고 네. 하면 어쨌든 전략적인 실패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과거에 이상민, 한독수 탄핵 실패하지 않느냐. 네. 곧 있으면 그분들 구속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땐 탄핵을 실패했던 것은 그때 야당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심증만 있었던 건데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것은 탄핵이 결국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절차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청문회에 나와야 됩니다. 일단 네. 나오면 물론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법적으로 알려줄 수가 없게 되어 있지만 대신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근데 소부배당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로 보냈어요. 근데 전원 합의체에서도 이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원 합의체 이 절차가 있는 건데 이것을 이틀 연속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대선에 개입했다는 지금 결과는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전에 수상원 해동이라든가 있으면 그 전에 민주당에서 또 많은 증거가 수집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이 나중에 들어갈지도 사실 지금 불투명하지만 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그리고 저희는 많은 국민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분노가 크다. 신뢰가 무너진 상태이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고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말한 것이 당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파기환송, 유죄 취재 파기환송을 좀 빠르게 했다고 해서 그게 대선 개입이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선고를 빨리 내리든 늦게 내리든 내리지 않든 여러 논란들이 있던 상황이었고 대법관들이 여럿 모여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대선 개입이었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는 부분은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청문회 나와라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데 임재 변호사님, 그렇다면 청문회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열린 공감 TV 관계자들도 불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희대 대법관이 사실 지금 받고 있는 부분이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 어떤 대선 개입을 위한 회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련의 과정에서 벌어진 결정 아니냐라는 네.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파기환송하는 과정에 누군가의 외압이 있었다면 그 외압을 주장하고 있는 쪽의 그 이야기도 좀 들어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지금 사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왜 하필 이때 이런 파기환송을 했느냐가 쟁점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대법원에 이 사건이 올라온 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닙니다. 네. 시기적인 부분은 그렇고요. 속도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이제 판결 선고일이 잡혔을 때 오히려 이렇게 빠르게 판결이 내려지는 건 2심에서 무죄 취지로 무죄가 나왔으니까 네. 다른 부분 없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당시엔 분명히 기대감이 있었기 그래서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죠. 그렇죠. 당시에는 이 빠른 속도에 대해서 오히려 잘한 결정이다라는 네.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있었고 그 결론을 놓고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어찌 보자면 이 결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표면상으로는 이 속도와 시기를 문제 삼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